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포춘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소셜미디어 마케터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1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었죠. 크리스 브로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크리스 브로건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성공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 성공 방식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크리스 브로건, 게리 베이너책, 가이 가와사키, 세스 고딘 이렇게 네 사람을 제가 선정을 해놨는데 오늘은 크리스 브로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죠. 크리스 브로건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직업은 출판 미디어 업자입니다. 출판업하고 하는데 그 chrisbrogan.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He gonna help the person who want to do what he really want to do. 쉽게 말하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하고자 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출판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첫째,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면 블로그를 오랫동안 꾸준히 써왔습니다. 그는 1998년도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써오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를 거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그동안 써왔었고, 둘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강연입니다. 얼리 스테이지부터 이 블로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서 키노트 스피치처로서 여러 가지 스피킹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성공의 키는 제가 여기 블로거다라고 써놨는데 사실 블로거와 강연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걸 추가를 하자면 꾸준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꾸준함.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꾸준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강연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책도 서너 권 냈어요. 제일 먼저 공동 저자로 낸 책이 The Impact Equa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과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고 자신도 블로그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는데 왜 자신의 블로그 또는 일부 파워 블로그들의 블로그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되느냐, 임팩트를 갖게 되느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는 하나의 공식으로서 그걸 설명하는데 그 공식이 어디 있냐면은 공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임팩트라고 하는 아웃풋은 여기 C 곱하기 가로 열고 R 플러스 E 플러스 A 플러스 T 플러스 E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C가 뭐고 R이 뭐고 E가 뭐고 A가 뭐고 T가 뭐고 E가 뭐냐. 자, C는 대조라고 하는 겁니다. 대조. 컨트라스트 약자인데 대조. 이 대조는 말이 대조지 사실은 차별합니다. 나의 컨텐츠, 나의 블로그 컨텐츠가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냐. 그걸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게 C가 되겠죠. 둘째는 여기 R이 있는데요. 이 R은 뭐냐면 reach. 광고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reach는 뭐냐면 도달입니다. 도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냐 라고 하는 reach고요. E는 뭐냐? exposure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노출되느냐. 노출과 reach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얼마나 이 frequency 개념입니다. 얼마나 많이 exposure, 노출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에요. 노출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선이 항상 있어요. 모든 컨텐츠마다. 룰은 없지만 예를 들면은 재미없는 보어링한 컨텐츠를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보내준다. 그거는 반감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이 결국은 스위치 아웃 당하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나의
관계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적정 익스포저 양이 바로 적정 노출의 양이 익스포저 E라고 표현됩니다.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뭔가 기묘하면서도 센세이셔널한 컨텐츠가 있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내줘도 되겠죠. 동일한 컨텐츠를. 그 다음에는 A, articulation. 얼마나 명확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맞게 꾸며가지고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는 trusty, 신뢰성. 그 다음에 E는 echo. 이 에코는 얼마나 많은 남아있는 잔존 감흥을 주느냐, 에모션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트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평상시에 얼마나 이 사람이 소스 크레디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소스 크레디빌리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에 관해서 엄청난 양의 논문들도 많고 또 이론들도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두 가지 측면, attitude, 태도적인 측면과 난리지적인, 지식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난리지적인 측면에서는,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평상시에 진실하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호의적인 태도. 말이 쉽죠?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난리적인 측면인데 나의 말의 크레디빌리티를 가지려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시쳇말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셜미디어 광고 부분에서 내가 정말 1등이다.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어떤 사람과 토론해도 지지 않고 또 새로운 지식에 난 항상 오픈돼서 받아들이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학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그래서 신지식이라든지 또는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식을 얼마나 잘 갈무리하고 신지식을 잘 습득을 해갖고 적당한 적절한 그리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직장에 다니는데 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저녁에 1시간 정도라도 밤에 시간을 내서 자기 분야에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소들 reach, exposure, articulation, trusty, echo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이런 요소들을 계량화시켜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해요? contrast, 차별성의 요소들을 곱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의 컨텐츠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에 비해서 독창적이고 차별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good storyteller가 되느냐, 스토리 메이커라고 좀 하죠. 스토리 메이커가 되느냐.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그냥 있는 스토리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스토리 메이커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뭐 픽션, 소설가밖에 안 되겠는데 있는 팩트에 바탕을 해서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팩트에 바탕을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고 쳐다볼 수 있고 또 내려다보고 각도를 달리해서 앵글을 달리해서 처하고 있는 상황을 달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 밸류, 뉴스 밸류 뭐 이런 밸류들을 찾아내는 게 스토리 메이커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이런 소셜미디어 시대는 스토리 메이커가 되지 않으면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없다는 게 평상시 주론입니다. 어쨌거나 차별화하십시오.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블로그나 우리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줬습니다. 첫째는 항상 쉐어를 염두에 둬야 된다.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할 때는 쉐어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어떻게 쉐어를 할 것인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 관계를 익스펜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둔다. 이 스토리를 쉐어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관계를 어떻게 넓혀둬야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넘바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우리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해서 관리하고 또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넘바가 몇 명이냐? 150명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넘바라는 사람 연구에서 넘바라고 하는데 이 넘버에 의하면은 150명이 적절한데 실제로는 여기에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50명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150명을 하면 150 곱하기 150명이 되겠죠. 그러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기십만 명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150명을 1차적 관리 대상이지 관리해야 될 토탈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항상 이 익스펜드를 하는 것과 관계를 그 다음에 협력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뉴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총합을 해서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일들이라는 게 항상 뭐 일들 나오니까 바로 수익,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들은 굳이 금전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버드 유명한 교수들이 소셜 네트워크가 머니다, 소셜 캐피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가 많다고 해서 금전적인 게 플러스가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들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익스펜드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또는 나의 주장을 스프레드 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개인적인 일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팁을 또 하나를 줬는데요. 크리스 브로건이 뭐냐면 12대 1의 원칙입니다. 12대 1. 자, 1은 뭐냐? 1은 내가 갖고 있는 관계식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듣기 1. 그냥 듣기가 아닌데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12는 뭐냐? 이 들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스피킹을 12를 하라고 합니다. 듣지 말고 충분히 얘기를 하라 라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듣고 그에 맞게 그보다 12배 더 얘기를 하라. 댓글, 응답하기. 뭐 글 올리기 이런 뭐 말할 것도 없고 글 올리기, 댓글, 응답하기. 그 다음에 소셜 상에서의 관계식을 리얼리티, 현실의 관계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만남을 가져서 예를 들면 뭐 강연회를 한다든지 굳이 돈을 받고 하는 강연회가 아니더라도 자발적 강연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북을 출간한 다음에 이북 디스트리뷰션 무슨 셀러머니 컨퍼런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통해서 직접적인 관계식까지도 이렇게 승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꾸준히 듣고 보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연구를 한 결과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성공의 키포인트는 꾸준함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미 98년부터 블로그를 해왔고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요. 책도 이미 내고 있고요. 여러 번을. 그러면서 온갖 강연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키노트 스피치라든지 이런 스피치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브로건의 성공